3.1혁명 107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헌법의 뿌리. 간단하게 뭐였죠? 아니 그거 말고 헌법의 뿌리. 임시헌장. 임시헌장. 그래서 우리나라가 임시의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임시의정원에서 임시헌장을 만들고 그 임시헌장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되고 그 구성된 정부와 산하에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독립군이 조직되어서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헌장 그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만든 법령지원센터에 헌법의 원형으로 잘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자, 복습합니다. 세 개 말씀해 보세요. 정의, 인도, 동포회. 예, 자유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 정신만 외우지 마시고 우리나라 이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할 거예요. 헌법은 한나라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했다 그랬죠. 자, 또 복습합니다. 임시헌장은 언제 만들었다고요? (1919년 4월 11일) 4월 11일. 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최초의 전문입니다. 그리고 87년 10월까지 10차 개정. 현재 우리가 26년이잖아요. 약 40년 동안 개정이 없었어요. 이거 너무한 거예요. 세계 최장수헌법이에요. 개정 안 한. 한 번쯤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몇 공화국이라고요? 6. 좋아요. 현재는 6입니다. 개정되면 7공화국이 됩니다. 10번의 헌법이 개정되는 동안 심지어 독재치하 유신헌법 그 중에서도 바뀌지 않았던 헌법 전문에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 뭐라고요? 네, 정의, 인도, 동포회. 이건 꼭 외우십시오. 자, 정의, 인도, 동포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임시헌장에 나와 있고 임시헌장 말고 그 전에 또 독립선언서에서 나왔습니다. 독립선언서 공약 3장 부분에 보면은 정의, 인도와 동포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헌법 전문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서문이에요. 헌법의 정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이런 거야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이 있죠. 모든 법률에도 보면 제일 앞에 전문 혹은 취지 있어요. 이 법이 어떤 취지를 만들어졌는가. 헌법에 바로 그거 전문이 그거고요. 헌법의 기본 원리 추구하는 가치 제정된 유래가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조항은 아니지만 조항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이걸 외웠어야 했다 그랬죠. 국민교육헌장은 그냥 그 당시 문교부에서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만들었던 헌법 전문. 제가 읽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색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생애 평화의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걸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87년대 헌법 전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거를. 자, 디테일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법통을 이었다고요? 우리 어떤 법의 전통을 이었다고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건립된 겁니까? 3월 1일이 우리나라 독립기념일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건국절을 한다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러자고요? 제가 이제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왜냐?
임시정부 하에 독립군으로서 싸운 거니까. 그러면 그 당시 매국노 친일파가 아니라 뭐죠? 반역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친일파 새끼들이 1948년을 건국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신들의 그러면 친일 행위가 나라 없을 때 한 일이니까 반역이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헌법에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우리가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래서. 자, 그리고요. 이념. 우리는 어떤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세운 겁니까? 예.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자, 4.19. 간단하게 누구 물러나라? 그러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이라고 그랬죠. 불의가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근데 이승만을 국부라고 추앙하는 놈들도 헌법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어요. 4.19는 이승만 물러나란데 여기 불의에 항거했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이 국부입니다. 뭐 리박스쿨이 어쩌냐 하는 놈들은 다 국가 반역 세력, 즉 반헌법 세력입니다. 그리고요. 사명,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온 예.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이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요. 얼마 전에 탄핵당한 전 윤석열 대통령 그 사람 전쟁 일으키려고 그랬습니다. 밝혀지고 있어요. 평화통일 아니죠? 예, 반헌법적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린 민주개혁을 해야 되겠죠. 민주개혁이 아니라 그 독재로 개헌을 했던 박정희는요.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박정희는요. 반헌법 세력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요. 모든 우리나라의 기준은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신앙인들의 기준은 성경이죠. 대한민국인의 기준은 헌법이에요. 계속이요. 우리는 뭘로 단결합니까? 정의, 인도, 동포애로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디를 빨갱이라고 단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지역 하나의 지역을 비하하고 단결하면 안 돼요. 조선족 중국 짱깨 새끼들하고 단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대동단결해도 안 돼요. 뭘로 단결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의, 인도, 동포애로 단결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정의가 뭡니까? 한자 그대로요. 정은 무슨 정자? 의는요? 두 개가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의는 뭐예요? 의는 뭐고 정의는 뭡니까? 좀 거시기 하죠. 이거를요. 소의, 대의로 보시면 쉽습니다. 의는요. 소의예요. 소의. 내 개인의 가치관.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 정의, 대의는요. 우리 공동체가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스틱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 공동체가 옳다고 여기는 게 대의, 정의고 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게 소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중도가 아닙니다. 중립을 추구합니다. 중도와 중립 기억나십니까? 진짜로? 자, 뭐예요? 6년 전에 제가 인문학 강의한 건데. 미안해요. 중립은? 네. 좋아. 거의 맞아요. 좋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A와 B가 주장이 달라요. 아까 우리 성경 예로 듭시다. 예수님께서 병식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중립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팩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식이가 불쌍해서 성령 사역을 한 것이다 라고 따져보는 게 중립이에요. 그럼 중도는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해. 또 이쪽에서는 사탄의 종이라고 주장해. 야, 반띵. 무조건 가운데. 사탄의 종도 아니고 성령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의 손이 약손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손이 약손이라고 주장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도가 제일 사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중도는 없어요.
중도가 제일 사악해요. 그래서 중도는요, 서로 옳고 그름이 아닌 다른 거죠. 다른 거. 다른 거. 예를 들어 나는 흰색을 좋아해. 난 까만색을 좋아해. 그럼 서로 뭐 나쁜 게 좋은 거 없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름의 영역에서 중도가 가능해요. 우리 가운데 반등이 절충하자.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틀림의 영역이죠. 틀림.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는 중도가 제일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거는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중립을 추구해야 돼요. 중도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 징역 10년, 징역 1년, 아니 반팅 5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정말 이 사람이 잘못한 건지 잘못 안 한 건지 따져보고, 야, 이거 억울하네. 1년도 안 돼. 이 사람은 무죄. 이게 중립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중립은 내 입장이 없어요. 입장이 없고 사안 자체를 따지는 게 중립이라고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체를 다 따지는 거. 내 개인의 입장 말고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 따져보는 게 정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되느냐?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칸트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어렵죠? 예, 원래 인간들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간단히 일한 만큼 먹는 겁니다. 일한 만큼.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개미처럼 일해서 뭐 100만 원을 벌었고, 누구는 배짱이처럼 놀아서 영혼을 벌었어요. 그럼 나눠줄 때, 야, 다 똑같이 나눠줘. 이건 아니고 100만 원 한 놈은 좀 더 주고 얘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세 글자로? 청지기.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아,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알잘딱깔센 아시죠? 뭡니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다 씁쓸해요 지금.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의로워지고 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들들의 세대가 더 정의로워지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인도가 뭡니까? 한자 보세요. 간단하게. 사람의 도리, 그렇죠? 인간의 도리예요. 네. 휴머니즘. 예. 그리고 우리 말로 하면 인간애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도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인간에 대한 애정에 가까워요. 자,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는 반대입니다. 약육강식이 뭡니까? 약하면 고기, 센 놈이 먹는다. 그리고 적자생존, 이기는 놈만 살아남는다. 우승열패, 센 놈이 이기고 약한 놈은 진다.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가 어디에 적용됩니까? 동물의 왕국이요. 네. 근데 그들도요, 금도는 있어요. 재미로 사냥하진 않아요. 사냥은 언제 하는 겁니까? 배고플 때예요. 배 안 고프면 안 해요. 왜? 배 꺼지고 귀찮으니까. 배 꺼지고 귀찮으니까. 동물은 그래요. 네. 저장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게 인도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주요 사상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그 전에는요, 없었어요. 약했어요. 그래서 뭐 마녀 사냥도 있었고 뭐 이상한 거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이잖아, 귀한 자녀잖아. 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 보자. 그리고 특히 우리 동양에는 이게 일찍이 발전했어요. 일찍이. 그래서 십계명이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게 잘 나옵니다. 인류애가.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뭘로 발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야고보서에서 발전해서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바로 UN 인권선언입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에 대해 딱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기관총 아시죠? 기관총. 기관총 하나 있으면 1분에 10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서 폭탄을 터뜨리니까 뭐 만 단위는 뭐 이거 사람 죽는 게 일도 아니야. 옛날에는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려면 칼 들고 뭐 계속 수련을 하든가 이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사람 죽이는 게 물리적으로.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인간에 대한 존중, 인도, 휴머니즘, 인권 이런 걸 좀 해야겠다. 우리 인간끼리 그러지 말자. 라고 한 게 UN 인권 선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물, 동물과 구별된 주체로 각 개인이 존중받아야 한다가 인권이고 이게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은요. 현실은 우리 인도 인간의 이번에 지금 전쟁 보십시오. 초등학생이 그렇게 죽어도 사과한 놈 하나 없죠. 예. 전쟁은 무슨 게임하듯 해요. 그리고 지들 미군 병사 7, 8명 죽었다고 막 애석해해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군인이잖아요. 전쟁이 없고 군인이 안 죽는 게 최상이지만 전쟁에서 군인이 죽는 건 그나마 조금 이해해 줄 만해요. 그런데 전쟁인데 민간인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이 평등합니까? 인권 다 존엄합니까? 좀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이 풍족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에게 자신이 행복하게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인권이 존중된 나라에서 문화가 발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권이라는 건 빈부, 격차, 남녀노소,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의 잠재력 혹은 달란트들이 개화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세계 1,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함께 키워온 애써 지켜온 우리의 다 같은 공공선을 위한 약속 같은 거예요. 이거를 제일 많이 현재 깨는 게 누굽니까? 트럼프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독재자들 그랬고 최근 윤석열도 비슷했어요. 뭐 민간인 죽든 말든 전쟁 일으키려고 그랬죠. 그래서 인권이 존중되고 그 사람의 재능이 만개할 때 바로 비로소 문화 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혹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선진국들 있죠. 이제 우리도 그 반열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들이 문화가 발전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돈은 많은데 문화가 후진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여러분 미국은 전혀 우리가 봤던 드라마와 그렇지 않아요. 언제 한번 제가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인권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바로 문화 강국이 됩니다. 인권이 보장되어 문화가 꽃피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 요즘에 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조금씩. 예. 요것도 나중에 한번 또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포에는 뭡니까? 동포에. 자, 동포. 애는 사랑이에요. 동포가 뭡니까? 가틀동 태보보. 태보는 배를 이야기합니다. 배.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민족 당군의 자손 그 소리예요. 아니 이거 말고 우리 국민끼리 살아나자 그럴 수 있잖아. 그거예요. 나라가 없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를 민족을 뜻합니다. 왜냐? 19세기 이후 민족주의가 대두합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우리 국민끼리 사랑하자가 아니라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 동포 단군의 자손끼리 사랑하자고 한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왜냐하면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가 많았으니까 어디에 살든지 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밀고 처단 분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고. 우리 서로 밀고 하지 말자 좀.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요 진짜 친일파 밀정이 독립운동가를 밀고 한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내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포목점을 운영해요. 떴어. 근데 다른 조선족이 또 우리나라 고려인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와서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얘 독립운동 한대요. 이런 케이스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고 좀 하지 말자고. 동포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계급 출신 차별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 디바이스 앤 룰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 죄송해요. 네, 제가 너무 고평가했군요. 네, 이게 뭔 소리냐? 간단하게 제국주의라든가 어느 나라가 어디를 식민지 삼으려고 해요. 첫 번째 하는 게 거기 가서 거기 분열시키는 겁니다. 예, 분열시키는 거예요. 예, 일본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 니네 왜 양반한테 그러고 당해? 다 어차피 똑같은 인간 아니야? 그러지 마. 양반한테 뭐 양반이야? 옛날 고려시 얘기하고 있어. 양반 아니야. 야, 쟤 밀고 해. 내가 다 때려줄게. 라고 우리나라 중상공인들을, 그러니까 중간계 양인들 있죠. 그 우리나라 그 종 말고 중인들을 많이 포섭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순사가 되고 그들이 나중에 재벌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분열책을 써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요. 보니까 경상도가 확실히 인구가 많네. 오케이. 야, 우리 전라도 따시키자. 분열시켜요. 그리고 전국에서 전라도를 욕해요. 그걸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디바이스 앤 룰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거에 분열체계. 이게 정말 더러운 심리전이거든요. 근데 꼭 하고 꼭 당해요. 이거 당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 지도는 38선이에요. 38선을 누가 그었게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그었느냐? 지도 보고 그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여기 지도 보고 그은 거예요, 이거. 아니, 여기 사람이 살고,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어떤 마을이 갈린 마을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 산이 갈린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런 게. 보통 국경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강, 산, 뭐 전통적으로 자연 지형 지물로 많이 정해져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직선으로 국경이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욕을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 지도 보고 그은 거거든요. 예.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고, 여기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1, 2차 세계대전 때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식민지였잖아요. 여러분, 독일은 전범국이니까 동서독으로 나눴죠. 그럼 어디를 분할해야 돼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했어요. 일본을 4개의 나라로 분할하고 우리는 독립시켜준다라고 카이로 회담에서 도장 찍었어요. 근데 일본 왕 새끼가 메가더에게 싸바싸바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니네 가져. 우리나라 군대 안 가질게. 일본이 여기 우리나라 와서 다 실험해. 우리 봐, 초토화됐잖아. 핵폭탄 2대 맞고 도쿄 공습까지 초토화됐거든요. 우리 나라 니네 가져. 마음껏 군부대 다 하고 니네 갖고 대신 야, 조선 분할하자. 메가더가 보니까 콜 하고 여기다 거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서 지금까지 분열되어 있죠. 이대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지그재그로 그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가깝습니다. 저기 철원에 가면요, 개성이 눈에 보여요. 제가 갔던 고대산이라는 곳에 올라가면 저기 북한이 보여요. 바로 그냥 계양산에서 인천 시내 보이듯 보여요. 왜? 그런데 이렇게 분열된 나라를 우리 못된 정치인들이 또 동서로 분열해서 지역감정을 조장했었죠. 그래도 이건 지금 많이 옅어져서 다행이에요. 이제 그래, 정말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 정의, 인도, 동포회, 이제 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헌법이 좀 개정될 때도 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40년 전. 자, 지금 보세요. 동포회 지금 현실에 맞아요? 약간 안 맞죠?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의, 인도, 동포회 말고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했을 땐 인류애가 맞아요. 예. 우리 같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5위, 6위 선진국인데 우리끼리 사랑 다 줘. 인류애. 저렇게 막 폭격하고 그러지 말고 인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헌법에 보면요. 본문이 있어요. 본문. 전문 말고 본문이 있겠죠? 이 본문엔 총 10장 130개 조항이 있고 1, 2장은 국민의 권리, 그리고 3장에서 10장까지가 권력기관 뭐 등등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 권리 있죠. 국민의 권리가 쫙 나와요. 그리고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우리 많이 속아왔어요. 틀린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할 일 해야 권리만 맞는데 헌법적으로는 이거 틀린 말입니다. 자, 헌법 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럼 이거 누가 보장해야 된다고요? 나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우리의 인권, 권리 누가 보장하는 겁니까? 국가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게 헌법에 나오는 우리의 기본입니다. 즉 권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놈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놈은 권리도 없어. 이거 잘못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우리 법률에 의해서 자 세금의 의무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네, 빨간 딱지 붙이면 되고 돈 내면 되고 차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세금 안 냈다고 너는 인권이 없으니까 개 돼지처럼 맞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자, 그래서 헌법 본문의 기본 이념은요. 권력은 국민을 위해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의 강의를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 똑같은 걸로. 권력은 누굴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 근데 권력을 지 마누라를 위해서 또 권력을 또 뭐 이상한 거 하기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국민을 탄압하는 권력은 반헌법적 반란 세력입니다. 라고 제가 2015년도부터 강의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그런 놈이 나타났죠. 네. 자, 그리고 우리 헌법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자, 헌법 12조에 보면요. 뭐 우리는 무슨 자유를 가진다 등등 나와요. 그런데 12장 3조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그냥 영장에 의하면 되는데 검사의 신청. 예, 또 나와 있어요. 헌법 16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왜 꼭 영장을 이렇게 검사에게 했을까요? 그래서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권이 있고요. 그리고 헌법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 임명할 때 국무회의 해야 된대요. 맞는 것 같긴 하죠. 근데 여기 검찰총장이라고 단어를 박아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왜냐? 이 당시 헌법을 만들 때 원래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있는 판사, 검사할 때 검사 있죠. 그 검사의 한자를 보면요. 신체 검사 할 때 그 검사 있죠. 검자. 똑같아요. 즉 검사는 무언가를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뭘 검사했는지 아십니까? 그겁니다. 1887년 갑오개혁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님 재판 사또가 다 재판하다가 이제 그 경찰이 체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고소해요. 그 판사가 재판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경찰들이 법률 지식이 없어. 기소를 해야 기소장을 써야 되는데 육하원칙도 안 맞고 막 삐뚤삐뚤 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경찰들 너무 법을 몰라. 법 좀 아는 놈 뽑자. 그래서 공소장을 검사하는 놈을 뽑은 거예요. 그게 바로 검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해방이 됐어요. 이제 전쟁 다 끝나고 1948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사법제도를 만들 때 수사는 누구에게 줘요? 경찰이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수사를 했으면 그게 법에 따라서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하는 사람은 검사를 두는 건데 그 당시에
경찰들이 다 뭐 출신이에요? 순사 출신인 거예요. 순사. 그러니까 안 돼. 아직 안 돼. 경찰, 니네 검찰의 지휘를 받아. 라고 해놨는데 그때 만든 헌법이에요. 그때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오히려 검사들이 더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예. 지금은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 보면 한 5년, 10년마다 헌법을 바꿔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지금 40년 동안 안 바꿨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헌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되 그 세부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검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따로 한번 주제를 잡아서 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헌법의 기본 형식 3개 뭐라고요? 병의, 인도, 동포회. 동포회인데 이제 그게 인류의 정도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점점 그쪽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이라는 부르는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은 모두 다 제국주의 출신이에요.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만 유일하게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우리에게 유리해요. 피해자 출신의 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피해자 나라들이 우리에 대한 반감이 없고 오히려 동병상련 혹은 선망의 대상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선도 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